새벽 5시 반 휴대폰이 진동했다. 010-4782 땡땡땡땡 옥상 물탱크 교체 작업 예정. 오늘 저녁 7시경 점검차 방문 예정입니다. 땡땡 상수도 관리. 학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문자를 다시 읽었다. 개인 번호로 온 업무 연락, 그것도 새벽에. 관리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세대로 보내는 것도 이상했다. 15년간 이 아파트에 살면서 상수도 점검은 늘 관리사무소가 먼저 공지했고 오전 시간대에 이뤄졌다. 커피를 내리며 학수는 휴대폰 화면을 캡처했다. 조경 설계를 하다 보니 이런 세세한 기록이 습관이 되었다. 시공 과정에서 말했다. 아내 따로 다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오전 내내 작업에 몰두하다가 점심을 먹으러 나가는 길에 복도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전기 타는 냄새, 정확히는 플라스틱이 과열될 때 나는 그런 냄새였다. 계량기 함 근처에서 미세한 경보음도 들렸다. 삐삐삐. 간헐적이고 작은 소리라 평소라면 놓쳤을 것이다. 학수씨. 5층에서 내려오던 김 여사가 그를 불렀다. 혹시 오늘 점검 온다는 거 들었어요? 아, 문자로 연락 왔더라고요. 김 여사님도요? 그런데 이상해요. 관리사무소에서는 아무 말 없었거든요. 그리고 김 여사가 목소리를 낮췄다. 아침에 이상한 사람이 왔었어요. 보안 조끼 입고 각진 문패를 사진 찍고 다니더라고요. CCTV에 다 찍혔을 텐데. 학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평소 습관대로 작은 수첩에 시간과 내용을 적었다. 저녁에 온다고 했는데 조심하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학수는 관리사무소에 들렀다. 소장은 자리에 없었고 직원은 점검. 저희는 아무 연락 못 받았는데요 라며 고개를 갸웃했다. 이상했다. 학수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오래된 도면함을 뒤졌다. 3년 전 아내와 함께 설계했던 마당 배수 시설 도면이 있었다. 아내가 빗물이 고이지 않게 하겠다며 직접 그린 설계도였다. 당시 조경회사에 맡기지 않고 둘이서 며칠 밤을 새워 완성한 작품이었다. 도면을 거실 테이블에 펼치고 있을 때였다. 또 천장에서 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그런데 그 물방울이 떨어진 곳이 놀라웠다. 도면 위에 주 배수선을 표시한 파란 선 위에 정확히 떨어진 것이다. 학수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다. 얼룩은 보이지 않았다. 다시 도면을 보니 물방울이 파란 선을 따라 번지고 있었다. 누가 물기를 바꾸고 있다. 중얼거린 순간 인터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2명의 남자가 보였다. 한 명은 파란 작업복을, 다른 한 명은 회색 점퍼를 입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상수도 점검차 왔습니다. 아직 오후 6시였다. 문자에서는 7시경이라고 했는데.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아, 네. 파란 작업복 남자가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화면에 대었다. 사진과 이름은 확인했지만 회사명 란이 비어 있었다.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가 쓰는 그런 신분증이었다. 점검증은 있으세요? 아, 그건 관리사무소에서 받아서. 말끝을 흐리는 남자들. 학수는 문을 열지 않았다. 죄송한데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하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 네. 그럼 잠깐만요. 인터폰 화면에서 두 남자가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급하게 무언가를 상의하는 것 같았다. 그때 복도에서 또 그 냄새가 났다. 전기 타는 냄새가 더 진해졌다. 계량기의 경보음도 계속 울리고 있었다. 학수는 다시 도면을 바라봤다. 아내가 그린 배수선들이 복잡한 미로처럼 얽혀 있었다. 빗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어느 곳에도 고이지 않도록 치밀하게 계산된 선들이었다. 그런데 지금 누군가 그 물기를 바꾸려 하고 있었다. 목적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정상적인 점검이 아니었다. 학수는 수첩을 꺼내 다시 메모했다. 새벽 문자 개인 번호. 관리사무소 모름. 신분증 회사명 공란.
점검증 없음. 시간 앞당겨 방문. 전기 냄새, 계량기 경보. 천장 누수 도면 배수선과 일치. 무엇보다 이상한 건 물방울이었다. 하필 도면의 물길 위에 떨어진 것이 우연일 리 없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물의 흐름을 조작하고 있다는 신호 같았다. 인터폰이 다시 울렸다. 죄송합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화면 속 남자들이 돌아서는 모습을 보며 학수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직감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이 아파트의 물길을 조작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는 것도. 학수는 도면을 다시 펼쳤다. 아내와 함께 그린 그 물길들을 따라 이제 그는 새로운 선을 그어야 할 것 같았다. 진실로 향하는 누군가의 음모를 막아낼 수 있는 새로운 물길을. 복도의 계량기가 여전히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마치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다음 날 아침 학수는 일찍 일어나 5층 김 여사를 찾아갔다. 어젯밤 일을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았다. 어머 학수 씨. 일찍 오셨네요. 김 여사님, 어제 말씀하신 CCTV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로 안내했다. TV 옆에 놓인 태블릿에는 복도 CCTV 화면이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었다. 여기 보세요. 어제 오전 10시쯤이에요. 화면을 되돌리자 한 남자가 나타났다. 보안 조끼를 입고 목에는 출입증 같은 것을 걸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각진 문패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다. 단순히 호수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문패 전체를 클로즈업으로 찍고 있었다. 저 사람 낮에도 또 왔어요. 3시쯤에. 김 여사가 화면을 다시 조작했다. 같은 남자가 이번에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쪽을 기웃거리고 있었다. 옥상 출입문 손잡이를 만져보고 자물쇠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도 보였다. 저런 점검이 어디 있어요? 멀쩡한 문을 자꾸 만지고. 학수는 영상을 자세히 봤다. 남자의 얼굴도 선명하게 나와 있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다. 이 영상 복사할 수 있나요? 그럼요. USB 가져오시면 복사해 드릴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학수는 관리사무소에 들렀다. 어제와 달리 소장이 자리에 있었다. 소장님, 어제 상수도 점검 오신 분들 있었나요? 점검요? 저희가 요청한 점검은 없었는데요. 그럼 혹시 동 대표님께서 따로 요청하신 건 아닌가요? 소장이 잠시 망설였다. 아, 그건 동 대표님께 직접 문의해 보세요. 뭔가 숨기는 듯한 말투였다. 학수는 더 묻지 않고 나왔다. 점심 무렵 우편함을 확인하러 내려가니 새 우편물이 와 있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온 설명의 안내장이었다. 재건축 사업 설명회 개최 안내. 일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 1층 관리사무소 앞 광장. 참석 부탁드리며 동의서 미리 검토 바랍니다. 안내장 뒤쪽에는 재건축 동의서가 인쇄되어 있었다. 서명란만 비어있는 상태로. 학수는 고개를 갸웃했다. 재건축 이야기는 몇 년 전에 한 번 나왔다가 주민 반대로 흐지부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다시 추진한다는 건가? 오후에 동대표 서상기를 찾아갔다. 1층 상가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그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주민들을 대충 대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아, 학수씨. 무슨 일로? 동대표님, 어제 상수도 점검 오신 분들 아세요? 서상기가 잠시 표정을 굳혔다. 아, 그거 말이에요? 저도 갑자기 연락받아서 급한 점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점검증이나 의뢰서 같은 건 받아보셨나요? 그건 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거 아닌가요? 대충 얼버무리는 답변이었다. 학수는 재건축 안내장을 꺼냈다. 이것도 동 대표님께서 배포하신 건가요? 아, 그거요. 사실 요즘 재건축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건물도 오래됐고 여러 문제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어떤 문제들이요? 상수도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저런 노후화 문제들이요. 학수는 뭔가 연결고리를 느꼈다. 어제의 가짜 점검과 재건축 추진이 우연의 일치는 아닌 것 같았다. 동 대표님, 그럼 재건축 추진 업체는 어디인가요? 아, 그건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여러 곳에서 문의가 와서 또다시 애매한 답변이었다. 서상기는 시계를 보며 바빠 보인다는 신용을 했다. 저녁 장사 준비해야 해서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학수는 어제 받은 문자를 다시 확인했다. 발신번호 010-4782-땡땡땡땡. 뭔가 익숙한 번호 패턴이었다. 수첩을 뒤져보니 있었다. 작년에 서상기가 단지 내 불법 주차 문제로 연락할 때 사용한 번호가 010-4782-땡땡땡땡이었다. 번호가 비슷했다. 우연일 수도 있지만 학수의 직감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다. 저녁 무렵 김 여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학수 씨, 또 이상한 사람이 왔어요. 지금 CCTV로 보고 있는데 옥상에서 뭔가 하고 있어요. 학수는 급히 5층으로 올라갔다. 김 여사의 태블릿 화면에는 옥상에서 움직이는 인형이 보였다. 어제와 같은 보안 조끼 남자였다. 저 사람 뭐 하는 거예요? 화면으로는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물탱크 주변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지금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볼게요. 학수가 관리사무소로 전화했지만 벌써 퇴근 시간이라 아무도 받지 않았다. 112에 신고해야 하나요? 일단 더 지켜보시죠. 제가 직접 올라가 볼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일단 확인만 하고 올게요. 학수는 옥상으로 올라갔다. 문은 열려 있었다. 평소에는 항상 잠겨 있던 문이었다. 옥상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물탱크 주변에 발자국이 여러 개 찍혀 있었고 배관 연결 부위 중 하나가 미묘하게 달라 보였다. 학수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나중에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다음 날 학수는 구청 상수도과에 전화했다. 저희가 그 아파트 점검 의뢰받은 적 없습니다. 혹시 사설업체에서 나갔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공지가 나가야 정상이죠. 역시 공식적인 점검이 아니었다. 학수는 수첩에 정리했다. CCTV 보안 조끼 남자, 문패 촬영, 옥상 출입문 확인. 관리사무소 동대표 지시라고 얼버무림. 서상기 재건축 동의서 서명 재촉. 문자 발신번호 서상기 측근 번호대와 유사. 구청 공식 점검 의뢰 없음.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수도 문제를 만들어내려는 것 같았다. 노후화된 시설 문제를 핑계로 주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재건축 동의를 받아내려는 수작이었다. 그날 밤 학수는 아내가 그린 배수 도면을 다시 펼쳤다. 3년 전의 그 물길들이 지금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누군가 이 평화로운 물길을 교란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학수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조경 설계를 하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물은 항상 정직하다는 것이었다. 거짓 물길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인터폰에 불이 들어왔다. 또 누군가 찾아온 것이다.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학수는 창고에서 오래된 측량기를 꺼냈다. 20년 전 조경 설계 일을 시작할 때 사용하던 장비들이었다. 요즘은 디지털 도구로 대체되었지만 아직도 정확도만큼은 믿을만했다. 휴대용 토양수 분계, 레이저 거리 측정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타임스탬프 모듈. 이 작은 장치는 모든 측정값의 정확한 시간을 기록해 나중에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였다. 모든 건 합법적으로 해야 돼. 학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장비들을 점검했다. 조경업을 하면서 배운 교훈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다. 아무리 정당한 목적이라도 불법적인 방법을 쓰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먼저 현관 안쪽에 자석 센서를 설치했다. 문이 열리면 진동을 감지해 휴대폰으로 알림이 오는 간단한 장치였다. 집안에 설치하는 것이므로 전혀 문제 없었다.
인터폰 영상 녹화 기능도 활성화했다. 원래 있던 기능이지만 평소에는 꺼두었던 것을 다시 켠 것뿐이었다. 방문자와의 대화를 자동으로 녹화하도록 설정했다.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은 카메라였다. 스캐너 속에 숨겨둘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를 주문했었는데 이것을 현관 안쪽에서 문 쪽을 향해 고정했다. 복도나 이웃집이 찍히지 않도록 각도를 세심하게 조정했다. 오직 자신의 현관문 앞만 촬영되도록 했다. 문턱 바깥쪽에는 분필로 가는 선을 그었다. 누군가 문 앞에 왔다가 간 흔적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였다. 분필은 쉽게 지워지지만 발로 밟거나 의도적으로 지우면 그 흔적이 남는다. 이 정도면 충분해. 학수는 물탱크 주변을 다시 살펴봤다. 어제 찍어둔 사진과 비교해보니 확실히 달라진 부분이 있었다. 배관 연결부의 녹슨 자국 위치가 미묘하게 달랐다. 누군가 건드렸다는 증거였다. 토양 수분계로 옥상과 자신의 집 주변 습도를 측정했다. 만약 누군가 의도적으로 누수를 일으키려 한다면 토양 수분 변화로 그 경로를 추적할 수 있을 것이었다. 과거 보수 자국들도 자세히 촬영해뒀다. 정상적인 보수와 인위적인 조작을 구별하려면 이런 기초 데이터가 필요했다. 물은 항상 정직하다. 학수의 좌우명이었다. 조경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인위적으로 조작된 물길은 반드시 어딘가에서 흔적을 남긴다. 밤 10시 자석 센서가 진동했다. 휴대폰 화면에 현관 진동 감지라는 메시지가 떴다. 하지만 인터폰은 울리지 않았다. 누군가 문 앞에 있지만 벨을 누르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학수는 조심스럽게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사람 그림자가 보였다. 스캐너 속 카메라도 자동으로 녹화를 시작했다. 그림자가 문 손잡이 쪽으로 다가갔다. 뭔가를 만지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뭐 하는 거야? 학수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경솔하게 문을 열거나 소리를 내면 증거를 놓칠 수 있었다. 몇 분 후 그림자가 사라졌다. 하지만 센서는 계속 반응하고 있었다. 누군가 계속 주변에 있다는 뜻이었다. 학수는 휴대폰으로 5층 김 여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김 여사님, 혹시 지금 CCTV 확인 가능하세요? 복도에 수상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곧 답장이 왔다. 지금 보고 있어요. 2명이 있네요. 한 명은 계단 쪽에, 한 명은 학수 씨 집 앞에. 역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경찰에 신고할까요? 아직은 괜찮아요. 일단 더 지켜봐 주세요. 학수는 기다렸다. 성급하게 움직이면 상대방에게 경계심만 심어줄 뿐이었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후에 행동해야 했다. 밤 11시쯤 또 다른 알림이 왔다. 옥상문 개방 감지. 학수가 옥상 출입문에도 센서를 설치해둔 것이었다. 관리사무소 소장에게 허락을 받고 설치한 합법적인 장치였다. 이번에는 직접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혼자 올라가기는 위험했다. 학수는 편의점 야간 직원 민재에게 전화했다. 평소 인사를 나누던 20대 청년이었다. 민재야, 미안한데 부탁이 하나 있어. 지금 우리 아파트에 수상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혹시 밖에서 좀 봐줄 수 있어? 네, 형님. 지금 갈게요. 민재는 의외로 흔쾌히 응해주었다. 평소 학수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마다 인사를 나누고 가끔 음료수도 사주던 것이 도움이 되었다. 위험하면 바로 112에 신고해. 괜히 나서지 말고. 알겠습니다. 학수는 경비실에도 연락했다. 야간 경비 최봉수는 이 일대에서 30년간 경비 일을 해온 베테랑이었다. 최 씨 아저씨, 지금 우리 단지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옥상에서 뭔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 내가 한번 올라가 볼까? 아니요, 위험할 수 있어요. 112 신고 요령만 미리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관리사무소 소장님 연락처도. 학수는 모든 상황을 미리 준비했다. 혼자 무모하게 행동하는 대신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이었다. 민재에게서 연락이 왔다. 형님, 옥상에서 손전등 불빛이 보여요. 2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알겠어. 계속 지켜봐줘. 학수는 현관문에 경고문을 붙였다. 점검은 서면 동의주간 시간에만 가능합니다. 야간 방문은 사전 통지 후에만 응합니다. 301호. 작지만 분명한 의사표시였다. 자정 무렵 인터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동대표 서상기였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초조해 보였다. 학수 씨, 죄송한데 급한 점검이 있어서요. 지금 문 좀 열어주시면 금방 끝나요. 무슨 점검인데 이 시간에요? 상수도 누수 때문에요. 다른 집들도 다 점검받았는데 학수 씨 집만 남았어요. 거짓말이었다. 김 여사에게 확인해 본 결과 다른 집에는 아무도 가지 않았다. 점검증이나 의뢰서 있으세요? 그건 관리사무소에 다 있어요. 그럼 내일 낮에 정식으로 하시죠. 지금은 문 열 수 없어요. 서상기의 표정이 굳어졌다. 학수 씨, 왜 이렇게 비협조적이에요? 재건축 얘기도 그렇고. 역시 재건축과 연결되어 있었다. 학수는 녹화 버튼을 눌렀다. 모든 대화가 기록되고 있었다. 재건축은 주민 동의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강요할 수는 없죠. 강요가 아니라 모든 게 다 노후화되어 있잖아요. 지금 점검 안 하면 나중에 큰 문제 생겨요. 협박에 가까운 말이었다. 학수는 문을 열지 않았다. 내일 정식으로 하세요. 지금은 안 됩니다. 복도 끝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다. 민재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신호였다. 서상기가 뭔가 눈치챈 듯 서둘러 돌아섰다. 그럼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하지만 학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스캐너 속 카메라의 빨간 점이 깜빡이고 있었다.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었다. 조경사의 눈은 놓치는 것이 없다. 물의 흐름처럼 진실도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 다음 날 오전 학수는 김 여사와 함께 지난밤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했다. 화질이 좋지 않아 얼굴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체형과 행동 패턴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사람, 어제 와서 문패 찍던 그 사람 맞아요. 김 여사가 가리킨 남자는 보안 조끼 대신 검은색 점퍼를 입고 있었다. 키 175cm 정도, 건장한 체격에 약간 구부정한 걸음걸이가 특징적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처음 보네요. 옆에 함께 있던 또 다른 남자였다. 더 작은 키에 말랐지만 민첩해 보였다. 두 사람 모두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공구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것 같았다. 학수 씨, 이거 봐요. 김 여사가 화면을 확대했다. 두 남자가 옥상으로 올라가기 전에 1층 상가 쪽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다. 각도상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체격으로 봐서는 서상기일 가능성이 높았다. 확실히 조직적이네요. 학수는 영상을 USB에 복사했다. 나중에 필요할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오후에 학수는 인근 상가를 돌아다니며 수소문했다. 조경일을 하면서 쌓인 인맥들이 도움이 되었다. 아, 그 사람들 말이에요? 철물점 사장 김 사장이 기억하고 있었다. 어제 저녁에 왔었어요. 배관용 렌치랑 실리콘 코킹제 사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했던 게 급하다면서도 영수증은 안 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한 명은 최명준이라고 하던데 프리랜서 배관공이라고 하더라고요. 전에도 가끔 왔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최명준. 학수는 이름을 메모했다. 최명준이라는 사람 어떤 일 주로 해요? 글쎄요, 배관술이라고는 하는데. 솔직히 실력은 별로예요. 그냥 간단한 것만 하는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 같지는 않고. 역시 전문적인 배관공이 아니었다. 그럼 왜 물탱크 작업을 하려고 했을까? 학수는 1층 상가들을 더 돌아봤다.
서상기의 치킨집 옆에는 한도석이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소가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문이 닫혀 있었다. 한도석 사장님 어디 가셨어요? 옆 가게 사장에게 물어보니 재미있는 답이 돌아왔다. 아, 오늘 아침 일찍 어디 갔더라고요. 기사 데리고. 요즘 부동산 일보다 다른 일에 더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다른 일이요? 글쎄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전화 통화하는 거 들어보면 재건축이나 개발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한도석. 학수는 또 다른 이름을 메모했다. 재건축과 관련된 인물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다. 저녁 무렵 민재에게서 연락이 왔다. 형님, 오늘 낮에 이상한 차가 우리 아파트 앞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어떤 차? 검은색 소나타인데 번호판은 못 봤어요. 1시간쯤 주차해 있다가 갔거든요. 학수는 불안해졌다. 감시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민재야, 앞으로 며칠 더 주의 깊게 봐줄 수 있어? 네, 형님.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재건축 관련된 것 같아. 일부러 문제를 만들어서 주민들 불안하게 하려는 것 같아. 그날 밤 학수는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했다. 최명준 프리랜서 배관공 실력 의심, 철물점에서 배관 도구 구입. 한도석 부동산 중개업자, 재건축 관련 전화 통화 목격됨. 서상기 동대표 두 사람과 연결점 역할. 검은색 소나타 감시 목적으로 추정.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서상기를 중심으로 한도석과 최명준이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한도석은 재건축 사업의 이익을 노리고 최명준은 실제 작업을 담당하고 서상기는 동대표 지위를 이용해 주민들을 설득하는 역할이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다. 추측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학수는 관리사무소에 갔다. 소장이 점검증 양식을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소장님, 상수도 점검할 때 사용하는 점검증 양식 좀 볼 수 있을까요? 점검증이요? 왜 그런 걸 보시려고 하세요? 어제 온 사람들이 점검증을 안 보여줘서요. 어떤 형태인지 궁금해서요. 소장이 서류함에서 양식을 꺼냈다. 학수는 휴대폰으로 사본을 촬영했다. 나중에 가짜 점검증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이런 점검은 보통 언제 하나요? 정기적으로는 연 2회 하고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만 추가로 해요. 그런데 반드시 낮 시간에 그리고 사전 공지를 통해서 하죠. 역시 어제의 점검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다. 혹시 최근에 다른 업체에서 점검 의뢰한 적 있나요? 없어요. 저희가 관리하는 모든 점검은 제가 승인해야 하거든요. 결정적인 증언이었다. 어제의 점검은 완전히 불법적인 것이었다. 오후에 한도석 부동산을 다시 지나가 보니 문이 열려 있었다. 학수는 집을 알아본다는 핑계로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집 보러 오셨어요? 한도석은 40대 후반의 뚱뚱한 남자였다. 말은 친근하게 했지만 눈빛이 예리했다. 네, 이 근처에서 집을 좀 알아보고 있어서요. 아,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동네는 곧 재개발될 예정이에요. 지금 사시면 나중에 손해볼 수도 있어요. 재개발이요? 네, 재건축이요. 이미 추진위원회도 구성됐고 주민 동의도 거의 다 받았어요. 거짓말이었다. 학수가 아는 바로는 아직 제대로 된 설명회조차 열리지 않았다. 벽에 붙어있는 각종 부동산 광고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한강 조망 아파트 신축 예정지라는 문구와 함께 학수가 사는 아파트 단지 사진이 있었다. 그런데 사진 아래쪽에는 주차장 확장 도면이 그려져 있었다. 저 주차장 확장은 뭐예요? 아, 그거요? 재건축하면서 주차 공간을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좀 부족하잖아요. 하지만 도면을 자세히 보니 이상했다. 주차장을 확장하려면 현재 조경 공간을 없애야 했다. 그리고 경계선이 미묘하게 조정되어 있었다. 마치 다른 소유주의 땅까지 포함시킨 것처럼 보였다. 이 경계선 조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도석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그건 기술적인 부분이라 복잡해요.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학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나왔다. 하지만 중요한 단서를 얻었다. 재건축의 진짜 목적은 주차장 확장이었고 그 과정에서 경계선을 조정해 더 많은 땅을 확보하려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턱을 보니 어제 그어뒀던 분필선이 지워져 있었다. 그런데 완전히 지워진 게 아니라 발끝으로 문지른 흔적이 남아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이었다. 자신이 왔다간 흔적을 없애려고. 학수는 현미경으로 그 흔적을 자세히 관찰했다. 신발 밑창의 패턴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운동화가 아닌 구두였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최명준, 한도석, 서상기. 그이들은 각자의 역할을 하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재건축을 통한 부당한 이익. 그 첫 번째 단계가 주민들의 불안감 조성이었고 두 번째 단계가 동의서 확보였다. 하지만 학수는 그들의 계획을 가만히 지켜볼 생각이 없었다. 조경사의 눈은 땅의 진실을 본다. 그리고 물길을 바꾸려는 자들의 진짜 의도도. 학수는 편의점으로 향했다. 민재가 야간 근무를 시작하는 시간이었다. 민재야, 미안한데 또 부탁이 있어. 네, 형님. 말씀하세요. 학수는 지금까지 파악한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다. 민재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그럼 오늘 밤에도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부탁인데 혹시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면 바로 112에 신고해 줄 수 있어? 당연하죠. 그런데 형님은 괜찮으세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나는 절대 문 안 열어. 그냥 증거만 수집할 거야. 학수는 메모지에 간단한 신고 요령을 적어줬다. 상황 발생하면 이렇게 신고해. 아파트 주거 침입 시도 현재 진행 중, 즉시 출동 요청 이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비실이었다. 최봉수 경비원은 이미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 학수 씨,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자주 오는 것 같더라고. 맞아요. 오늘 밤에 또 올 것 같아서요. 혹시 문제 생기면 관리사무소 소장님께 바로 연락 부탁드려요. 그럼 내가 직접 올라가서. 아니에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냥 소장님 연락하고 경찰 부르는 것만 도와주세요. 학수는 최봉수에게도 관리사무소 소장의 전화번호와 신고 요령을 적어줬다. 집으로 돌아가서 학수는 현관에 경고문을 부착했다. 점검은 서면 동의주간 시간에만 가능합니다. 야간 방문은 사전 통지 후에만 응합니다. 무단 출입 시 즉시 신고 조치합니다. 301호 거주자. 작지만 명확한 의사표시였다. 법적으로도 충분한 경고였다. 모든 녹화 장비를 다시 점검했다. 인터폰 녹화, 현관 내부 카메라, 자석 센서, 타임스탬프 모듈.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오후 8시 인터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서상기가 나타났다. 평소보다 다급해 보였다. 학수 씨, 죄송한데 정말 급한 점검이 있어서요. 무슨 점검인가요? 상수도 배관에서 누수가 발견됐어요. 지금 안 하면 아래층까지 피해가 갈 수 있어요. 학수는 녹화 버튼을 눌렀다. 모든 대화가 기록되기 시작했다. 그럼 점검증이나 의뢰서 보여주세요. 그건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했어요. 지금 급하니까 일단 문 좀 열어주세요. 관리사무소 소장님께 확인해봤는데 그런 의뢰 없다고 하시던데요. 서상기의 표정이 변했다. 학수 씨, 왜 이렇게 비협조적이에요? 다른 집들은 다 협조해주는데. 다른 집들도 점검받았다고요? 당연하죠. 학수 씨 집만 남았어요. 거짓말이었다. 김 여사에게 확인해본 결과 다른 집에는 아무도 가지 않았다. 그럼 낮에 정식 절차로 해주세요.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 열면 금방 끝나요. 10분이면 충분해요. 서상기가 압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학수는 문을 열 생각이 없었다.
아니요. 야간에는 절대 안 됩니다. 서상기가 인터폰 앞에서 뭔가 손짓을 했다.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다. 학수 씨, 그럼 재건축 동의서는 언제 서명하실 건가요? 드디어 본심이 나왔다. 재건축과 점검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건물이 노후화됐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길 거예요. 재건축하는 게 모든 사람한테 좋아요. 그건 주민들이 결정할 문제죠. 강요할 수는 없어요. 강요가 아니에요. 현실적인 문제예요. 서상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학수는 차분하게 답했다. 내일 낮에 정식으로 얘기하시죠. 지금은 끝내겠습니다. 학수 씨. 하지만 학수는 인터폰을 꺼버렸다. 모든 대화가 녹화됐다. 서상기가 재건축 동의와 점검을 연결시켜 압박한 증거였다. 몇 분 후 복도에서 소음이 들렸다. 여러 명이 이야기하는 소리였다. 자석 센서가 진동했다. 누군가 문 앞에 있다는 신호였다. 학수는 조심스럽게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다. 서상기와 함께 2명의 남자가 더 있었다. 최명준과 또 다른 남자였다. 그들은 경고문을 읽고 있었다. 그리고 뭔가 상의하고 있었다. 형님, 지금 이상한 상황이에요. 민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편의점에서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오토바이 소리 나면 바로 일일이 신고해줘. 알겠어요. 학수는 현관 내부 카메라로 상황을 지켜봤다. 최명준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고 있었다. 공구 같은 것이었다. 이때 복도 전체가 갑자기 어두워졌다. 누군가 전원을 차단한 것이었다. 정전이야? 하지만 집안은 정상이었다. 복도의 공용 전원만 끊어진 것이었다. 당연히 복도 CCTV도 작동을 멈췄을 것이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행동이었다. 학수는 미리 준비해둔 기계식 필름 카메라를 꺼냈다. 디지털 장비가 모두 무력화될 상황에 대비한 아날로그 백업이었다. 유선 녹음 어댑터도 연결했다. 자신의 대화만 녹음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 없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계단에서 올라오는 소리였다. 작업 의뢰서는 있으세요? 학수가 문 너머로 큰 소리로 물었다. 아, 그건 관리사무소에서. 최명준의 목소리였다. 당황한 것 같았다. 관리사무소에서 그런 의뢰 없다고 하는데요. 그건 동 대표님이 처리하신 거라서. 동 대표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건가요? 주민동의는 받으셨나요? 학수는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었다. 민재가 경찰을 부를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다. 지금 급한 상황이라서. 급하면 더욱 정식 절차를 거쳐야죠. 무단으로 들어올 수는 없어요. 복도 끝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다. 민재가 근처에서 경찰 신고를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학수 씨, 그냥 문 열어주세요. 금방 끝나요. 서상기가 다시 나섰지만 학수는 절대 문을 열지 않았다. 안 됩니다. 내일 정식으로 하세요. 이때 계단참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관리사무소 소장이 올라온 것이었다. 최봉수가 연락한 것 같았다. 아, 소장님. 급한 점검이 있어서. 무슨 점검이요? 제가 승인한 점검 없는데요. 소장의 목소리가 의외로 단호했다. 그건 동 대표님께서. 동 대표님이 혼자 점검을 승인할 수 없어요. 모든 점검은 제가 확인해야 하거든요. 상황이 급반전됐다. 최명준과 일행이 당황하고 있었다. 그럼 내일 다시. 잠깐만요. 소장이 최명준을 붙잡았다. 점검증 좀 보여주세요. 그건 점검증 없이 여기서 뭐 하려고 했던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최명준이 도어락 커버를 건드렸다. 자석 센서가 강하게 반응했고 문턱의 분필선이 끊어졌다. 모든 것이 동시에 기록됐다. 인터폰 녹화, 현관 내부 센서 로그, 본인 대화 녹음, 그리고 필름 카메라의 플래시까지. 지구대 순찰차 도착했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아래층에서 들려왔다. 게임이 끝났다. 경찰이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최명준 일행은 이미 도망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상수도 야간 대기팀 호출하겠습니다. 소장이 휴대폰을 꺼냈다. 진짜 점검팀을 부르기 위해서였다. 학수는 문 안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봤다. 문을 열지 않고도 완벽한 증거를 수집했다. 덫은 성공적으로 작동했다. 그들은 스스로 걸려든 것이었다. 현관 내부 카메라에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다.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었다. 조경사는 알고 있었다. 가장 강한 덫은 상대방이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는 걸. 복도 전체가 어둠에 잠긴 채 학수는 필름 카메라의 플래시가 준비됐는지 다시 확인했다.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장비가 이렇게 소중할 줄은 몰랐다. 누가 전원을 차단한 거예요? 관리사무소 소장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손전등을 켜고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공용 전원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다. 아마 배전반 쪽에서. 최명준이 중얼거렸지만 그 말은 자신들의 조직적인 행동을 시인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학수는 유선 녹음 어댑터를 확인했다. 자신의 목소리와 현관 앞에서 나누는 대화들이 모두 녹음되고 있었다. 정전으로 다른 전자장비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배터리로 작동하는 이 장비는 문제없었다. 소장님, 지금 상황 이상하지 않나요? 학수가 문 너머로 말했다. 정전이 되자마자 갑자기 점검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그렇고 공식 의뢰서도 없이 야간에 오는 것도 그렇고. 맞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점검이 아니에요. 소장이 동조했다. 평소보다 단호한 어조였다. 그럼 일단 모두 아래로 내려가시죠. 전원도 복구하고. 하지만 최명준 일행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소장님, 정말 급한 누수예요. 지금 안 하면 큰일 나요. 그럼 어디서 누수가 나는지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소장이 손전등을 비추며 추궁했다. 그건 3층 배관에서. 최명준이 머뭇거렸다. 정확한 위치를 모르고 있다는 게 명백했다. 학수는 필름 카메라를 구멍 쪽으로 향하게 했다. 플래시가 터지면 복도 상황이 필름에 그대로 기록될 것이었다. 누수가 나면 물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전혀 안 들리네요. 학수가 지적했다. 그리고 진짜 급한 누수라면 먼저 상수도 본관을 차단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조치도 안 하고 개별 세대부터 점검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조경업을 하면서 쌓인 경험이 도움이 됐다. 진짜 누수 대응 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최명준이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건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전문가라면 더 정확히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때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여러 명이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경찰입니다. 지구대 순찰차에서 온 경찰관 2명이 손전등을 비추며 올라왔다. 민재의 신고가 효과를 본 것이었다. 신고 접수해서 왔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죠?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 이분들이 점검증도 없이 야간에 점검을 하겠다고 해서요. 소장이 설명했다. 정전도 의심스럽고 정상적인 절차를 안 밟고 있어요. 경찰관이 손전등으로 최명준 일행을 비췄다. 신분증 좀 확인하겠습니다. 최명준이 마지못해 지갑을 꺼냈다. 옆에 있던 남자는 한도석의 기사로 보였다. 체격이나 차림새가 그랬다. 점검 의뢰서나 작업 허가서 있나요? 그건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에서는 그런 의뢰한 적 없다고 하는데요. 경찰관의 추궁이 계속됐다. 학수는 이 기회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로 했다. 경찰관님, 이분들이 제 현관 도어락을 건드렸어요. 지금도 도구 같은 게 보이고요. 필름 카메라의 플래시가 터졌다. 복도 전체가 순간적으로 밝아지면서 모든 상황이 필름에 담겼다. 최명준의 손에 들린 공구, 서상기의 당황한 표정, 한도석 기사의 가방 속 도구들까지 모든 것이 찍혔다. 아, 깜빡했네요.
학수가 일부러 중얼거렸다. 플래시 끄는 걸 깜빡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적인 순간이 필름에 기록된 후였다. 저희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최명준이 변명했지만 손에는 여전히 도구가 들려 있었다. 그럼 그 도구는 왜 들고 계신 거죠? 경찰관이 물었다. 점검용이에요. 점검 허가 없이 점검용 도구를 들고 있다는 얘기네요. 논리적 모순이 드러났다. 이때 또 다른 목소리가 아래층에서 들려왔다. 상수도 야간 대기팀입니다. 소장이 호출한 진짜 점검팀이 도착한 것이었다. 정전인가요? 대기팀 직원이 올라오며 상황을 파악했다. 저희가 호출받고 왔는데 누수 신고 맞나요? 저희는 누수 신고 안 했는데요. 소장이 답했다. 그럼 누가 신고한 거죠?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다. 최명준 일행은 진짜 점검팀 앞에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일단 전원부터 복구하겠습니다. 대기팀 직원이 배전반으로 향했다. 몇 분 후 복도에 불이 들어왔다. 밝아진 복도에서 모든 상황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최명준의 공구들, 서상기의 급작스러운 표정 변화, 그리고 한도석 기사의 의심스러운 가방. 상수도 시설 점검해 보겠습니다. 진짜 점검팀이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했다. 전문적인 장비와 체계적인 절차가 가짜와는 확실히 달랐다. 3층 배관 상태 정상입니다. 물탱크 연결부도 문제 없고요. 누수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진짜 전문가들의 판정이 나왔다. 애초에 누수 같은 건 없었다는 것이었다. 경찰관이 최명준을 향했다. 누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럼 뭘 점검하려고 했던 건가요? 그건 예방적 차원에서. 예방적 점검이라면 더욱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학수는 문 안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봤다. 자석 센서 로그, 인터폰 녹화, 본인 대화 녹음, 그리고 결정적인 필름 사진까지 모든 증거가 확보됐다. 경찰관님, 혹시 현장 보존해 주실 수 있나요? 학수가 문 너머로 말했다. 제 현관 앞 바닥에 분필로 그어놓은 선이 끊어져 있어요. 누군가 건드렸다는 증거고요. 경찰관이 손전등으로 바닥을 비췄다. 분필선이 끊어진 흔적과 신발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사진 찍어두겠습니다. 증거 보전이 시작됐다. 그리고 도어락 커버에도 흔적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도어락 주변에는 공구로 건드린 미세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이분들이 뭘 하려고 했던 건지 분명하네요. 경찰관의 판단이 내려졌다. 최명준 일행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모든 증거가 그들의 불법적인 의도를 증명하고 있었다. 주거침입 시도 재물손괴 미수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정식 수사가 시작됐다. 학수는 문 안에서 안도의 숨을 쉬었다. 문을 열지 않고도 완벽한 증거를 확보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두 방식을 모두 활용한 전략이 성공한 것이었다. 필름 카메라의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다. 암실에서 현상하면 결정적인 순간들이 모두 드러날 것이었다. 조경사는 알고 있었다. 가장 밝은 빛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의 빛은 언제나 거짓의 어둠을 밝혀낸다는 것을. 다음 날 오전 9시 학수는 지구대에 있었다. 어젯밤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식으로 제출하기 위해서였다. 증거 체인 오브 커스터디에 맞춰 준비해 오셨네요. 담당 형사가 감탄했다. 학수가 준비한 증거 목록은 체계적이었다. 타임스탬프 영상 파일들은 원본과 복사본을 구분해 각각 해시값을 기록했다. 인터폰 녹화는 기기에서 직접 추출한 원본이었고 현관 내부 센서 로그는 시간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이 분필선 사진이 특히 중요하네요. 끊어진 분필선과 신발 자국이 선명하게 찍힌 사진들이었다. 학수는 사건 직후 바로 촬영해서 증거 가치가 높았다. 본인 대화 녹음도 완벽하고요.
학수가 문 안에서 녹음한 대화 내용에는 서상기가 재건축 동의와 점검을 연결시켜 압박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담겨 있었다. 그런데 이 필름 사진이 정말 대단하네요. 어젯밤 플래시로 찍은 필름을 현상한 결과 놀라운 장면들이 담겨 있었다. 최명준이 공구를 들고 도어락을 건드리는 순간 서상기의 당황한 표정, 한도석 기사의 수상한 가방까지 모든 것이 선명했다. 요즘 시대의 필름 카메라로 증거를 남기다니 정말 치밀하세요. 조경업을 하다 보니 기록의 중요성을 알게 됐어요. 특히 분쟁이 생겼을 때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부거든요. 형사가 서류를 정리했다. 최명준, 서상기, 한도석 기사 3명 모두 주거침입 시도, 재물손괴 미수,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문서 위조 행사 혐의도 추가로 수사해야겠네요. 사문서 위조요? 점검증 없이 점검업체인 것처럼 행세한 것도 문제지만 아마 가짜 점검증을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학수는 관리사무소에서 촬영한 정식 점검증 양식 사진도 제출했다. 나중에 가짜와 비교할 수 있도록. 오후에는 상수도 대기팀의 정식 보고서가 나왔다. 옥상 물탱크 및 배관 시설 점검 결과 모든 부분 정상 상태 확인됨. 누수나 고장 징후 전혀 없음. 최근 무단 조작 흔적 발견되어 봉인 조치함. 결정적인 증거였다. 애초에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공식 확인이었다. 저녁 학수는 주민 설명회 준비를 했다. 관리사무소 소장과 상의해서 긴급 주민회의를 소집한 것이었다. 1층 광장에는 30여 명의 주민들이 모였다. 학수는 프로젝터를 설치하고 준비한 자료를 정리했다. 주민 여러분, 최근 며칠간 일어난 일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수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첫째, 지난 주말부터 점검증 없는 가짜 점검이 시도됐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 CCTV 영상이 나타났다. 보안 조끼 남자가 각진 문패를 촬영하고 옥상을 기웃거리는 모습이 생생했다. 둘째, 이들의 진짜 목적은 누수를 유도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그린 배수 도면이 화면에 나타났다. 학수는 빨간 펜으로 조작 가능한 지점들을 표시했다. 여기 우회 밸브를 조작하면 특정 세대의 누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낡았다.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근거가 생기는 거죠. 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셋째,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부당한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한도석 부동산에서 본 확장 도면이 화면에 나타났다. 주차장 확장이라는 명목으로 경계선을 조정해 더 많은 땅을 확보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땅이 줄어들 뻔했어요. 5층 김 여사가 손을 들었다. 그럼 동 대표는 뭘 한 거예요? 학수는 어제 녹음한 대화를 재생했다. 서상기가 재건축 동의와 점검을 연결시켜 압박하는 음성이 선명하게 들렸다. 동 대표님이 이 일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입니다. 주민들의 분노가 터져나왔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우리 몰래 이런 계획을 세우다니. 동 대표 당장 해임해야 해. 하지만 학수는 차분함을 유지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처리해야 해요. 한도석이 뒤늦게 회의장에 나타났다. 얼굴이 창백했다. 저는 단순히 부동산 중개만. 한도석 씨, 경계 조정 도면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학수가 조용히 물었다. 한도석이 당황하며 변명을 시도했다. 그건 단순한 아이디어였고 실제로 추진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아이디어로 정밀한 측량 도면을 만들 리는 없죠. 이미 상당히 구체적으로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한도석이 무너져 내렸다. 죄송합니다. 처음엔 정말 주민들을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욕심이 앞섰습니다. 주민들을 위한다면서 주민들 몰래 추진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학수의 추궁이 계속됐다. 경계선 조정으로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되어 있었나요? 그건
개발업체와 일부 관련자들이 결국 부당한 이익 배분 구조까지 실토하게 됐다. 주민회의는 3시간 동안 계속됐다. 모든 진실이 하나씩 드러났다. 최종적으로 주민들은 다음과 같이 의결했다. 동대표 서상기 해임안은 일주일 후 서면 및 전자투표로 진행한다. 관리규약을 개정해 야간 점검 금지, 서면 동의 의무화, 영상 보관 정책, 증거 보존 절차를 명시한다. 즉시 표결 대신 신중한 절차를 택한 것은 학수의 제안이었다. 감정적인 결정보다는 민주적인 절차가 중요해요. 우리가 그들과 다른 점은 바로 이런 것이죠. 회의가 끝난 후 학수는 프로젝터를 정리하며 마지막 말을 했다. 집을 빼앗으려면 먼저 흙의 숨을 막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숨부터 되살릴 거예요. 물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진실의 물길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구청과 경찰 합동 감사 결과도 곧 나올 예정이었다. 물탱크는 정상, 직인 스캔 위조는 확정, 관련자들은 모두 형사 입건과 과태료 부과가 확실해졌다. 학수는 집으로 돌아가며 옥상을 한 번 더 확인했다. 상수도 대기팀이 설치한 봉인이 그대로 있었다. 이제 아무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다. 아내가 그린 배수 도면을 다시 펼쳤다. 3년 전의 그 물길들이 지금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단순한 빗물 처리를 위한 설계가 아니라 진실을 지키기 위한 방어선이었던 것이다. 조경사는 알고 있었다. 물은 항상 정직하고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일주일 후 구청과 경찰의 합동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물탱크 및 상수도 시설 이상 없음. 점검 중 위조 사실 확인됨. 관련자 3명 형사 입건 및 과태료 100만 원씩 부과. 학수는 구청 공고문을 아파트 게시판에 붙이며 안도의 숨을 쉬었다. 공식적인 조사 결과가 그들의 거짓을 완전히 밝혀낸 것이었다. 같은 날 저녁 전자투표 결과도 나왔다. 서상기 동대표 해임안 찬성 47표, 반대 3표, 기권 8표. 가결. 압도적인 표차였다. 주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는 결과였다. 관리규약 개정안 찬성 52표, 반대 1표, 기권 5표. 가결. 새로운 관리규약에는 학수가 제안한 모든 조치들이 포함됐다. 야간 점검 절대 금지 오후 6시 오전 8시. 모든 점검은 서면 동의 의무화. CCTV 영상 30일 이상 보관 의무. 증거 보존 절차 명문화. 비상 연락망 구축. 민재는 야간 안전 지킴이로 정식 채용됐다. 시간제 근무지만 편의점 일과 병행하면서 아파트 야간 안전을 책임지게 된 것이었다. 형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일자리도 생기고 내가 도와줘서 해결된 거야. 앞으로도 잘 부탁해. 학수는 옥상에 새로운 홈통을 설치했다. 낙엽이 쌓여도 막히지 않도록 특수 거름망을 달았다. 조경 전문가의 경험이 빛을 발한 작업이었다. 마당에 배수선을 따라서는 새로운 식물들을 심었다. 그라스, 창포, 비비추 같은 습지 식물들이었다. 물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도와주면서도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내는 식물들이었다. 학수 씨, 이거 정말 예쁘네요. 김 여사가 새로 조성된 정원을 보며 감탄했다. 물이 고이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만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누군가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어요. 식물의 뿌리가 배수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보호하게 될 것이었다. 조경의 힘이었다. 일주일이 더 지나자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다. 학수야, 우리 집 물길도 좀 봐달라. 이 집도 30년 됐는데 뭔가 문제 있는 것 같아. 옛날 도면이 있는데 이거 맞게 된 건지 모르겠어. 학수는 흔쾌히 도와줬다. 낡은 사진과 도면을 보며 각 집의 배수 시스템을 점검하고 필요한 곳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조경은 단순히 예쁘게 꾸미는 게 아니에요. 물의 흐름을 이해하고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방법을 찾는 거죠. 점점 더 많은 주민들이 학수의 전문성을 인정하게 됐다. 재건축 사기로 시작된 사건이 오히려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었다. 한 달 후 새로운 동대표 선거가 열렸다. 학수에게 출마 요청이 쇄도했지만 그는 사양했다. 저는 조경일이 천직이에요. 대신 새로운 동대표님을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김 여사가 새 동대표로 당선됐다.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침착함과 판단력을 주민들이 인정한 결과였다. 학수 씨가 없었다면 우리 모두 큰 손해를 볼 뻔했어요. 앞으로 모든 중요한 결정은 주민들과 함께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새 관리 체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2월 초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다. 우편함의 재건축 컨설팅 회사라는 곳에서 보낸 설문조사가 일제히 도착한 것이었다. 모든 세대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또 시작인가? 학수는 설문지를 자세히 살펴봤다. 겉보기에는 일반적인 주거 만족도 조사 같았지만 질문 내용이 미묘했다. 현재 거주 환경에 불만이 있습니까?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재건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도 질문들이었다. 답변 방식도 교묘했다.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하도록 선택지가 배치되어 있었다. 김 여사님 이거 보세요. 학수는 새 동대표에게 설문지를 보여줬다. 또 다른 업체에서 같은 수법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끈질기네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주민들에게 알리고 함부로 답변하지 말라고 해야죠. 그리고 학수는 창고에서 측량기를 다시 꺼냈다. 다음 물길도 내가 먼저 본다. 조심스럽게 측량기를 세팅하면서 학수는 지난 몇 달을 돌아봤다. 단순한 물탱크 점검 사기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사건으로 번질 줄은 몰랐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공동체의 힘, 증거의 중요성,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의 가치를. 측량기 렌즈를 통해 바라본 아파트 단지는 평화로워 보였다. 새로 심은 식물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배수로가 햇빛에 반짝였다. 하지만 학수는 알고 있었다. 평화는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물길을 지키는 일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새로운 컨설팅 회사, 새로운 수법, 새로운 위협들이 언제든 나타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주민들은 준비되어 있었다. 투명한 절차, 철저한 검증,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믿고 지켜주는 공동체의 힘이 있었다. 학수는 측량기를 조정하며 웃었다. 조경사의 눈은 언제나 깨어 있을 것이었다. 물의 흐름처럼 진실을 향한 시선도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저녁 노을이 아파트 단지를 붉게 물들였다. 새로 심은 식물들 사이로 바람이 부드럽게 흘러갔다. 그 바람 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진실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다. 학수는 측량기를 접으며 중얼거렸다. 다음에 또 와봐라. 이번엔 더 철저히 준비되어 있을 테니까. 아파트 단지에 평화로운 밤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 평화 뒤에는 언제나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조경사 학수와 그를 믿고 따르는 주민들. 그들이 지키는 것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공동체였다. 새로 심은 주소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